조선 팔도에 소문난 포개 맛집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왕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막에서 주인 부부가 몰래 한 아이를 단속하였습니다. 절대로 내가 만들었다고 하지 마라. 그걸 발설했다가는 쫓겨날 줄 알아. 아이가 주인 부부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신 닭 남은 건 계속 주실 거죠?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다면 생각해보마. 바로 그때 왕이 주인 부부가 달려가서 엎드렸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포개를 정녕 너희가 만든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호, 정말 맛있구나. 왕은 흡족한 표정으로 달다리를 계속 입에 넣었습니다. 한편 아픈 엄마를 위해 이 포개를 개발한 아이. 10살 도리는 부엌에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도리는 밤마다 몰래 요리를 했습니다. 버려진 닭찌꺼기로 아픈 엄마가 맛있게 드시게 하려고. 엄마,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토라, 이게 뭐니? 맛있다. 이 아이의 포개가 어떻게 왕의 입에 들어갔을까요? 자신이 포개를 만들었다고 둘러댄 주모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도리와 아픈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따순야 담은 따뜻한 이야기로 늘 찾아뵙겠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산 아래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담장도 없고 마당도 좁았습니다. 그 집에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리.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도리의 아버지는 도리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엄마 혼자 도리를 키웠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들에 나가 나무를 캐고, 장에 가서 떡을 팔았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웃었습니다. 도리만 보면 웃었습니다. 우리 도리, 오늘 뭐 하고 놀았어? 엄마, 나 산에서 토끼 봤어. 토끼 잡았어? 아니, 너무 빨라서 못 잡았어. 다음엔 잡아와. 토끼탕 끓여줄게. 정말 약속이야. 그래, 약속. 엄마가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그 손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콜록, 콜록. 도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 엄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콜록콜록, 콜록콜록. 밤새 기침을 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나무를 캐다가 쓰러졌습니다. 도리가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일어나 앉아있기도 힘들어했습니다. 도리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죽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엔 기침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러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도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도리가 결심했습니다. 엄마, 내가 의원 데려올게. 아니야, 괜찮아. 의원은 돈이 드는데. 내가 데려온다니까. 도리가 뛰쳐나갔습니다. 고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우리 엄마 좀 봐주세요. 돈은 있느냐? 돈은 없지만 돈 없으면 안 된다. 의원이 손을 저었습니다. 도리가 매달렸습니다. 제가 뭐든 할게요.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든 할게요. 의원이 도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가보자. 의원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의 맥을 짚었습니다. 혀를 보고 눈을 보고 안색을 살폈습니다. 한참을 진찰했습니다. 의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도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원님, 엄마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의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몸에 화기가 많이 빠졌다. 화기요? 쉽게 말해 기운이 다 빠졌다는 거야. 오랫동안 너무 무리했어. 도리가 물었습니다. 약 먹으면 나아요?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보양이 더 중요하다. 보양이요?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식을 먹어야 해. 특히 닭이 좋다. 닭으로 원기를 보하면 차도가 있을 거야.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닭이요. 닭만 먹으면 엄마가 나아요. 꾸준히 먹으면 나아질 수 있다.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건 알겠다만 어떻게든 닭을 구해보거라. 의원이 떠났습니다. 도리는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닭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닭은 비쌌습니다. 장에서 닭 한 마리 값이면 쌀서말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프고 나서 돈이 끊겼습니다. 빨래도 못하고 떡도 못 팔았습니다. 먹을 것도 빠듯했습니다. 닭은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도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엄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콜록, 콜록콜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구해야 해. 엄마를 살려야 해. 며칠 뒤 도리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짐을 날라주고 한 푼, 물건을 정리해주고 한 푼.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몇 푼 되지 않았습니다. 일에서는 닭 한 마리 사려면 몇 달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리를 불렀습니다. 야, 꼬마. 고개를 돌리니 뚱뚱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막 앞이었습니다. 일할 사람 구하는데 할래? 도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허드렛 일이야.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심부름하고. 삭슨요. 하루에 2끼 밥 주고 한 달에 엽전 연립. 도리는 생각했습니다. 엽전 연립이면 닭 한 마리 값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밥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밥 먹을 일이 줄어들고 엄마 먹을 것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할게요. 도리가 대답했습니다. 주모가 빙긋 웃었습니다. 좋아, 당장 내일부터 나와. 그렇게 도리의 주막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리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주모가 빗자루를 내밀었습니다. 마당부터 쓸어. 예. 도리가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다 쓸고 나니 땀이 났습니다. 주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 쓸었으면 부엌으로 와. 부엌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릇, 냄비, 솥. 어젯밤 손님들이 쓴 것들이었습니다.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다 닦아. 네. 도리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닦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도리가 손을 털었습니다.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때 주모가 소리쳤습니다. 도리, 물 길어와. 네. 도리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갔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채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비틀비틀 걸어서 주막에 돌아왔습니다. 여기 놔.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장작 패와. 네. 장작을 팼습니다. 도끼가 무거웠습니다. 한 번 내리칠 때마다 팔이 저렸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생각해. 엄마 약값 벌어야 해. 해가 질 때쯤 주모가 밥을 내밀었습니다. 쌀밥이 아니었습니다. 잡곡에 나물 몇 가지. 반찬은 장아찌 하나. 그래도 배가 고팠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주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굶었나 보네. 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집에 가봐도 돼요? 응.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와. 네. 도리가 뛰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리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도리 왔구나. 엄마. 도리가 달려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의 몸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야위었습니다. 뼈가 만져졌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아니, 하나도 안 힘들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손바닥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티 내면 안 됐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면 안 됐습니다. 엄마가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집이 잡힌 손을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우리 도리. 엄마,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도리가 손을 숨겼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내가 죽 끓여줄게. 도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은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엄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엄마가 죽을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더 먹어, 엄마. 엄마가 웃으며 죽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도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빨리 닭을 사야 해. 엄마가 닭을 먹어야 나.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도리는 매일 주막에 갔습니다.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심부름을 뛰었습니다. 일이 끝이 없었습니다. 주모는 점점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도리, 이것도 해. 도리, 저것도 해. 뭐 해? 빨리 안 하고.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거기 제대로 안 닦았잖아. 다시 해. 어휴, 답답해서. 툭하면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툭하면 발길질을 했습니다. 도리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엄마 생각해. 엄마 약값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막 부엌에서 일하다 보니 닭 요리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손님이 닭을 시키면 주모가 요리했습니다. 삶아서 백숙을 만들거나 볶아서 찜을 만들거나 냄새가 기가 막혔습니다. 구수하고 고소한 냄새. 도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걸 엄마가 먹으면 나을 텐데. 도리가 닭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모가 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닭 한 마리를 잡아서 털을 뽑고 내장을 빼고 있었습니다. 내장을 한쪽에 버렸습니다. 머리와 발도 버렸습니다. 뼈다귀도 버렸습니다. 도리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거 왜 버려요? 주모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못 먹는 거야. 진짜요? 손님들이 안 먹으니까 버리는 거지.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버려지는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뼈다귀, 닭발, 목뼈. 저것도 닭인데 끓이면 국물이 나올 텐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막 일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주모가 불렀습니다. 도리야, 이것 좀 버려라. 부엌 한쪽에 버릴 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닭뼈다귀, 닭발, 닭껍질 자투리. 도리가 그걸 받았습니다. 버리러 가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몰래 품에 넣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걸 꺼냈습니다. 뼈다귀를 물에 씻었습니다. 냄비에 넣고 물을 붓고 끓였습니다. 푹푹 끓였습니다. 국물이 우러났습니다. 하얀 국물이었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밍밍했습니다. 하지만 닭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 이게 되네. 도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뒤로 도리는 매일 밤 연구를 했습니다. 주막에서 버리는 닭 부산물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뼈다귀, 발, 목뼈, 껍질. 가져와서 끓여봤습니다. 첫날은 그냥 끓였습니다. 밍밍했습니다. 둘째 날은 소금을 넣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셋째 날은 파를 넣었습니다. 냄새가 좋아졌습니다. 나흘째는 마늘을 넣었습니다. 맛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주막에서 먹던 닭 요리랑 달랐습니다. 뭐가 다르지? 도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주모가 요리하는 걸 떠올려 봤습니다. 주모는 닭을 삶기도 하고 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맛있어 보인 건 기름에 튀긴 닭이었습니다. 바삭바삭, 노릇노릇.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던 요리였습니다. 그래, 튀겨보자. 도리가 기름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비쌌습니다. 집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달 껍질을 모아서 달궜습니다. 껍질에서 기름이 나왔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며칠을 모으니 튀길 만큼 됐습니다. 도리가 달 조각을 기름에 넣었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튀었습니다. 아트.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뒤집었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갔습니다. 건져냈습니다. 한 입 먹어봤습니다. 바삭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양념이 필요해. 도리가 또 고민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을 뒤져봤습니다. 된장, 간장, 고춧가루. 이것저것 섞어봤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짰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매웠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텁텁했습니다.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손은 기름에 데여서 물집투성이었습니다. 눈은 연기에 따가워서 충혈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엄마 입에 맞는 거, 꼭 만들어야 해.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리가 새로운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간장에 꿀을 조금 넣고, 마늘을 갈아 넣고, 생강즙을 넣고, 참기름을 넣었습니다. 튀긴 닭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다시 살짝 구웠습니다. 양념이 닭에 스며들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냄새가 기가 막혔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하고 짭짤한 냄새. 한 입 먹어봤습니다. 바삭. 씹는 순간 육즙이 터졌습니다. 양념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도리가 그릇에 닭을 담았습니다.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응, 왜 그래? 이 밤에? 이것 좀 먹어봐. 도리가 닭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만든 거야. 먹어봐. 엄마가 닭 조각을 집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때, 엄마?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맛없어.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맛있어. 정말. 응, 맛있어. 정말 맛있어. 엄마가 또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우리 도리가 이걸 만들었어? 응, 엄마 먹이려고 만들었어. 엄마가 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도리. 엄마, 울지 마. 이제 많이 만들어줄 테니까. 매일 먹어. 엄마가 도리를 꼭 안은 채 울었습니다. 도리도 울었습니다. 밤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리는 매일 밤 포개를 만들었습니다. 엄마께 드리려고. 엄마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기침도 줄었습니다. 도리야, 이거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 정말
그럼 더 많이 먹어, 엄마. 도리는 신이 났습니다. 더 맛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 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버려지는 닭 부산물을 더 많이 모았습니다. 몰래 품에 넣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주막 일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도리가 부엌 구석에서 닭뼈다귀를 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보니 주모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도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뭐 숨겼어. 주모가 다가왔습니다. 도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주모가 도리의 품을 뒤졌습니다. 닭뼈다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버리는 거라서. 버리는 거라서 뭐, 훔쳐가려고? 아니에요. 그게. 도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주모의 눈이 매서웠습니다. 솔직히 말 안 하면 당장 내쫓는다. 도리가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요. 엄마한테 먹이려고요. 이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주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쓰레기로 뭘 만들어? 포개요. 포개. 주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튀긴 닭이요. 뼈다귀랑 껍질로 만들면 맛있어요. 주모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딴 걸로 무슨 포개를 만들어? 진짜예요. 만들어 봤어요. 도리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주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만들어 봐. 네. 지금 여기서 만들어 봐. 맛있으면 봐주고 아니면 넌 도둑이야. 도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포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평소 하던 대로 했습니다. 뼈에 붙은 살을 발라내고, 껍질에서 기름을 짜내고, 기름에 튀기고, 양념을 발랐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모가 팔짱을 낀 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노릇노릇한 포개.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주모의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뭐야, 냄새는 좋네. 주모가 포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씹던 주모가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도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맛 없어요? 주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입 먹었습니다. 또 먹었습니다.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손가락까지 빨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내가 만든 거야? 네. 버리는 것들로? 네. 주모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여보. 주모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왜 그래? 이것 좀 먹어봐. 주모가 도리에게 시켰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도리가 포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받아서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지? 이게 뭐야? 어디서 났어? 저 꼬마가 만들었어. 주인이 도리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얘가,
버리는 달뼈다귀로 만들었대. 주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계산이 빠른 눈이었습니다. 야, 이거 팔면 대박이겠는데? 도리가 당황했습니다. 이건 엄마 드리려고. 뭔 소리야. 주인이 도리 앞에 섰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그림자가 도리를 덮었습니다. 우리가 널 먹여 살리잖아. 밥 주고, 삭 주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하지만은 무슨. 주인이 도리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내일부터 이거 만들어. 알았어? 도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쫓겨날 것 같았습니다. 쫓겨나면 삭슬 못 받습니다. 삭슬 못 받으면 엄마 약값을 벌 수 없습니다. 네. 도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모가 씩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다음 날부터 도리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힘들었습니다. 마당 쓸고 설거지하고 물 깃고 장작 패고 거기에 포개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주막에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포개를 만들었습니다. 잠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리, 포개 더 만들어. 네. 빨리. 네.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기름에 튀기고 양념을 바르고 뜨거운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팔뚝에, 얼굴에 화상이 늘어갔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또 잡혔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눈이 충혈돼서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쉴 수 없었습니다. 뭐해? 손 놀려. 주모가 소리쳤습니다. 예. 도리가 다시 닭을 튀겼습니다. 주막에 포개를 내놓은 첫날이었습니다. 손님이 포개를 시켰습니다. 도리가 만든 포개가 나갔습니다. 손님이 한 입 먹었습니다. 왜요? 맛없어요? 주모가 긴장했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맛있어서 그래. 이렇게 맛있는 닭은 처음이야. 정말요? 주인장, 이거 어떻게 만든 거요? 주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비법이 있죠. 도리가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님이 말했습니다. 맛있소. 하나 더 주시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주모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도리, 하나 더. 네. 그날 포개가 5개 나갔습니다. 다음 날은 10개. 그 다음 날은 20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포개 먹어봤어? 진짜 맛있더라. 뭐가 다르더냐? 바삭바삭하고 양념이 기가 막혀. 누가 만드는데? 주모 솜씨가 대단하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막이 북적북적해졌습니다. 포개 2개요. 여기도요. 나도 하나.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모와 주인은 신이 났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전에 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도리, 더 만들어. 네. 빨리. 네. 도리는 밤새 포개를 만들었습니다. 엄마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도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했습니다.
도리야, 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괜찮다니까. 엄마 나 이거 먹어. 도리가 포개를 내밀었습니다. 주막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요즘은 눈치 보여서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포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어? 그냥 남은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은 게 아니라 몰래 챙긴 것이었습니다. 들키면 혼날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포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도리야. 응. 고마워. 도리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낳으면 돼. 어느 날 손님이 물었습니다. 저 구석에서 일하는 애는 뭐야? 아,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주모가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제가 다 합니다. 쟤는 그냥 허드렛 일 하는 애예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리가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닭을 튀겼습니다. 손이 데여도 튀겼습니다. 눈이 따가워도 튀겼습니다. 엄마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참자. 엄마가 낳으면 돼. 그러면 돼. 그렇게 도리는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편 이 주막 포개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한양으로, 그리고 그 소문은 어느 높은 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한양, 대궐 안, 임금이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민심은 어떠하냐? 태평하옵니다. 전하. 흉년 걱정은 없느냐? 올해는 풍년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임금은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가끔 대궐을 몰래 빠져나간다는 소문, 평민 옷을 입고 저작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소문, 암행을 즐긴다는 소문, 사실이었습니다. 임금은 직접 보고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신하들의 보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이 진짜로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금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팔도의 진귀한 음식을 맛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대궐 음식은 맛있었지만 늘 비슷했습니다. 저작거리에는 대궐에서 맛볼 수 없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주막에서 먹는 국밥, 장터에서 파는 전. 그런 소박한 음식이 가끔은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관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요즘 민간에 소문이 도는 음식이 있사옵니다. 무슨 음식이냐? 포개라 하옵니다. 닭을 튀겨 양념을 바른 것인데 맛이 기가 막히다 하옵니다. 포개. 임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안 그래도 대령 숙수가 몇 번 해서 올린 음식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그때마다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파느냐? 한양 동대문 밖에 있는 고을이옵니다. 그곳 주막에서 판다 하옵니다. 임금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동대문 밖이라. 전하, 설마. 내관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금이 씩 웃었습니다. 가봐야겠구나. 전하, 민심도 살피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일석이조가 아니냐? 하오나 전하의 옥체가. 걱정 마라. 조용히 다녀오마. 임금은
그날 밤 대궐을 빠져나왔습니다. 평민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도포에 헌갓. 아무리 봐도 그냥 선비 같았습니다. 호위 무사 2명만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무사들도 평민 옷을 입었습니다. 셋이서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저자거리가 북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왜 저리 몰리는 거요? 아, 저 주막 때문이요. 포개 먹으러 가는 거요. 포개. 모르시오? 요즘 이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요. 안 먹어봤으면 꼭 먹어보시오. 임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맛있소. 맛있는 정도가 아니요. 한 번 먹으면 못 있소. 허허, 그 정도요? 직접 드셔보시오.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임금이 호위 무사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가보자. 셋이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이 길군. 아니, 날이 기다리시겠습니까? 호위 무사가 물었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려야지. 맛있는 음식은 기다릴 가치가 있는 법이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모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포개를 주시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주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임금이 주막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이 포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하나같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 그러니까. 매일 와도 안 질려. 양념이 기가 막혀. 임금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잠시 후 포개가 나왔습니다. 접시 위에 노릇노릇한 닭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양념이 고르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하고 짭짤한 냄새. 군침이 돌았습니다. 임금이 포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바삭. 씹는 순간 껍질이 부서졌습니다. 육즙이 터졌습니다. 양념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고소하면서도 깊은 맛.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씹고 또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위 무사도 포개를 먹었습니다. 날이, 이건, 그래, 대단하구나. 임금이 또 한 입 먹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손가락에 묻은 양념까지 빨았습니다. 대궐에서는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민 차림이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주인장. 임금이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가 다가왔습니다. 네, 손님.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먹었소. 이런 맛은 처음이요. 감사합니다. 주모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이 음식은 누가 만든 거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주모가 가슴을 폈습니다. 비법이 있죠. 비법. 네,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에요. 양념 배합이 특별합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시오.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려. 과찬이세요. 주모가 연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돈을 치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막박. 임금이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맛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대궐 수락안에서도 맛보지 못한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모의 손을 봤습니다. 희고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기름때 하나 없는 손. 화상 자국도 없었습니다. 저런 손으로 저 음식을 만들었다고? 튀김 요리는 힘든 일입니다. 기름이 튀고 연기가 나고 오래 하면 손이 거칠어지고 화상을 입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모의 손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군. 임금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나리. 주막으로 다시 들어가자. 무슨 일이십니까? 확인할 게 있다. 임금이 다시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부엌 쪽을 살폈습니다.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치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름에 무언가 튀기는 소리. 누군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모가 아니었습니다. 주모는 손님 앞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건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임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부엌 안쪽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나리? 호위 무사가 물었습니다. 잠깐 둘러보고 오마. 임금이 슬쩍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모가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 손님. 부엌은 출입 금지예요. 아, 그렇소. 화장실을 찾았소.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주모가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부엌 안쪽을 봤습니다. 연기 사이로 아이가 보였습니다. 10살 남짓한 사내 아이. 때 묻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긴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름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닭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 아이였군. 임금이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호위 무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부엌에서 아이가 요리하고 있다. 아이요? 그래. 주모가 만든 게 아닌 것 같다. 호위 무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야겠지. 임금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확인할까? 잠시 후 임금이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인장. 주모가 다가왔습니다. 네, 손님.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포개가 너무 맛있어서 말이오. 하나 더 시키겠소.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주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포개가 나왔습니다. 임금이 받아서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맛이었습니다. 임금이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부탁이 있소. 네,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직접 만들어 주시오. 네. 주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님 앞에서요? 그렇소. 만드는 과정을 보고 싶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오. 주모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비법이라서 보기만 하겠소. 비법을 훔칠 생각은 없소. 임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주모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기, 지금은 좀, 왜 못하시오? 아니, 못하는 건 아닌데. 주모가 눈을 굴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손님? 이 음식을 만드는 걸 보고 싶다고 했소. 주인이 주모에게 눈짓했습니다. 주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이 직접 보고 싶대요. 주인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 손님. 비법이라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 꼭 보고 싶소. 임금이 은자를 꺼냈습니다.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자 5냥이었습니다. 폭에 20개 값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보여줄 수 있소. 주인이 침을 꿀떡 삼켰습니다. 은자가 탐났습니다. 하지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주모는 포개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저기, 왜 그러시오? 직접 만든다면서요. 임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주인과 주모가 서로를 봤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소. 억지로 보겠다는 건 아니요. 은자를 도로 품에 넣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묻겠소. 네. 저 부엌에서 일하는 아이는 누구요? 주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요? 그렇소. 아까 봤소. 아이가 닭을 튀기고 있던데. 그건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이 닭을 튀기요? 허드레실이에요. 제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주모가 손을 저었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맛있게 먹었소. 다음에 또 오겠소. 네, 감사합니다. 주인과 주모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임금이 주막을 나왔습니다. 주막 밖.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호위 무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 근처에서 묵자. 예, 날이. 셋이서 근처 객주의 방을 잡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임금이 일어났습니다. 날이 어디 가십니까? 주막에 다시 가볼 생각이다. 이 밤에요. 낮에는 볼 수 없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임금이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호위 무사 1명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은 문을 닫았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임금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부엌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낮에 본 그 아이. 아이는 혼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손에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 아이가 닭을 기름에 넣었습니다. 치직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아이의 팔에 튀었습니다. 아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닭을 뒤집었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갔습니다. 건져내서 양념을 발랐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아이가 만드는 거였군. 아이가 포개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포개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품에 넣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몰래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임금이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습니다. 아이가 골목을 지나고 언덕을 넘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창문 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방 안에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창백한 피부,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여인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도리? 이 밤에 웬일이야? 이거 먹어. 아이가 포개를 꺼냈습니다.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그냥 먹어, 엄마. 여인이 포개를 받았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다. 많이 먹어. 그래야 나. 우리 도리. 여인이 울었습니다. 아이도 울었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임금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저 아이가 아픈 엄마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주막 부부가 그 공을 가로챈 거였군. 임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임금이 돌아섰습니다. 객주로 돌아가며 호위 무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고을 관하로 가자.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다음 날 아침 관아 앞이 북적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래? 몰라. 갑자기 사또가 사람들을 부르더라고. 주막 주인 부부도 끌려왔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관아 마당의 주인과 주모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주모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사또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 낯선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주막에 왔던 손님이었습니다. 주모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그 손님. 선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전하, 말씀하시지요.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하? 주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하요? 선비가 도포를 벗었습니다. 안에 비단 옷이 보였습니다. 용포는 아니었지만 범상치 않은 옷이었습니다. 품에서 옥새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기겁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주모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임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주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어제 내가 물었지. 그 포개를 누가 만드느냐고. 그건 내가 만든다고 했다. 예. 거짓말이었지?
주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임금이 사또에게 명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 전하. 잠시 후 포졸들이 도리를 데려왔습니다. 도리가 관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앞에 높은 분이 서 있었습니다. 주인과 주모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임금이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도리냐? 도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고개를 들어라.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임금의 눈이 따뜻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포개를 만든 게 너냐? 도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주인 쪽을 봤습니다. 주인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입 다물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도리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다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대로 말해도 된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도리가 임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도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좌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주모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애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임금이 손을 들어 주모를 멈췄습니다. 도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음식을 만들 생각을 했느냐? 도리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요. 엄마가? 예. 의원이 닭을 먹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낫는다고요. 도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닭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막에서 버리는 달뼈랑 껍질을 가져왔어요. 그걸로 만들었어요.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예. 버리는 거니까. 훔친 게 아니에요. 도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밤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엄마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대고 눈이 따가워도 참았어요. 엄마가 낳으면 되니까요. 임금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막 부부가 내 음식을 빼앗았느냐?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만드는 걸 보고 팔면 돈이 된다고 했어요. 너는 싫다고 하지 않았느냐? 했어요. 근데 도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엄마 약값 벌어야 했어요. 쫓겨나면 돈을 못 버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임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픈 엄마를 살리려고 버려지는 것들로 음식을 만들고 빼앗기면서도 참았습니다. 임금이 주인과 주모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너희는 할 말이 있느냐? 주모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주인도 울부짖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임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공을 가로채고 그 아이를 종처럼 부려먹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만들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임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임금이 사또에게 명했습니다. 저 둘의 죄를 물어라. 사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전하. 어떤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임금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주막은 몰수한다.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그건 입 다물어라. 임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둘째, 그동안 번 돈의 절반을 내놓아라. 그 돈은 이 아이에게 준다. 주모가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그러면 저희는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되는 게 싫으냐? 임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떠했느냐? 밤새 일하고 손이 데이고 눈이 붓고 그래도 한 푼 받지 못했다. 너희가 다 가져갔지 않느냐? 주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계속 말했습니다. 셋째, 곤장 30대에 처한다. 전하. 넷째, 이 고을에서 다시는 장사를 하지 못한다. 주인과 주모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임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이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잘해준 적이 있느냐? 밥 한 끼 제대로 준 적이 있느냐? 이 아이가 손이 데일 때 약이라도 발라준 적이 있느냐? 주인과 주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임금이 사또에게 명했습니다. 집행하라. 예, 전하. 포졸들이 주인과 주모를 끌고 갔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곤장이 시작됐습니다. 철썩, 철썩. 비명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리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워했지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곤장이 끝났습니다. 주인과 주모가 질질 끌려갔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도리 앞에 섰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따뜻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대단한 일을 했다. 도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요? 그래. 버려지는 것으로 그토록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엄마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임금이 무릎을 굽혔습니다. 도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10살입니다. 10살에 이런 일을 해냈구나. 임금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 수라간에도 내 솜씨를 가진 자가 없다. 도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라간이요. 임금의 음식을 만드는 곳이다.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내게 묻겠다. 예. 나중에 크면 수라간에 들어올 생각이 있느냐? 도리가 멍해졌습니다. 수라간. 임금의 음식을 만드는 곳. 그런 곳에 자기가 들어간다고? 저 같은 게요? 그래. 내 같은 아이가 필요하다. 임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너는 그걸 알고 있다. 도리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거다. 임금이 일어섰습니다. 사또에게 명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를 데려오너라. 예, 전하.
잠시 후 포졸들이 여인을 부축해 왔습니다. 도리의 엄마였습니다. 야윈 얼굴, 창백한 피부.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도리야. 엄마. 도리가 달려갔습니다.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도 도리를 껴안았습니다. 도리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괜찮아. 엄마는? 나도 괜찮아. 모자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임금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잠시 후 임금이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전하. 일어나시오. 몸이 불편한데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황송하옵니다. 아드님이 대단하오.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있소.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내리려 하오. 임금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패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패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양으로 가시오. 대궐 앞에서 이것을 보이면 들여보내줄 것이오. 전하, 그대의 병은 어이에게 보이겠소. 치료비는 내가 내겠소. 엄마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도리도 엎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임금이 도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고마워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해낸 일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다. 임금이 도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병이 나으면 그때 다시 만나자. 수라간 자리는 비워두마.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예, 꼭 가겠습니다. 임금이 웃었습니다. 기다리마. 임금이 돌아섰습니다. 호위 무사들과 함께 관할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임금이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모자만 남았습니다. 도리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을 수 있어. 그래. 우리 도리 덕분에. 아니야. 엄마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었어. 엄마가 도리를 더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도리. 햇살이 모자를 비췄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엄마와 도리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대궐 앞에서 패를 보였습니다. 정말로 들여보내줬습니다. 어이가 엄마를 진찰했습니다.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좋은 약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약이었습니다. 엄마가 약을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기침이 줄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리가 엄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 많이 나아졌어? 응, 많이 좋아졌어. 엄마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도리 덕분이야. 아니야, 전하 덕분이지. 전하가 왜 우리를 도와주셨겠니?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도와주신 거지.
도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리야. 응. 넌 뭐든 할 수 있어. 엄마가 아프다고 포기하지 않았잖아. 버려지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었잖아.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도리도 울컥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할 수 있었어.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모자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나은 뒤 도리는 수락안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막내였습니다. 허드레실부터 시작했습니다. 물 깃고, 불 떼고, 그릇 닦고. 주막에서 하던 일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아무도 도리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리의 공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만든 음식은 도리의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선배들의 손놀림을 눈여겨봤습니다. 양념 배합을 외웠습니다. 밤에는 혼자 연습했습니다. 솜씨가 늘었습니다. 점점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수락안을 찾아왔습니다. 도리가 있느냐? 예, 전하. 여기 있습니다. 도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임금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잘 지내느냐? 예, 전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나으셨습니다. 지금은 대궐 근처에서 떡을 팔고 계십니다. 그래? 잘 됐구나.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내 음식을 먹어보고 싶구나. 예, 전하. 바로 만들겠습니다. 도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포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던 그 포개. 엄마를 위해 만들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맛있어졌습니다. 솜씨가 늘었으니까. 재료가 좋아졌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만드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임금이 포개를 먹었습니다. 한 입, 두 입, 세 입. 다 먹었습니다. 역시 맛있구나. 감사합니다, 전하. 그때 그 맛이야. 아니, 더 맛있어졌구나. 임금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훗날 내가 대령 숙수가 되어도 이 맛을 잊지 마라. 예, 전하.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도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솜씨가 날로 늘었습니다. 마침내 대령 숙수가 되었습니다. 임금의 수라상을 책임지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도리는 늘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아픈 엄마, 버려지는 달뼈, 밤마다 연구하던 부엌, 대인 손과 따가운 눈, 그리고 엄마가 맛있다며 울던 그 밤,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도리의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픈 엄마를 살리고 싶었던 10살 소년. 버려지는 것들로 최고의 음식을 만든 아이. 그 마음이 임금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 그것이 가장 맛있는 양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해준 음식, 또는 어릴 때 부모님이 해준 음식을 떠올려 볼까요? 어떤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그리고 어떤 음식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었나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덕분에 더 많은 자녀들이,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순야담은 앞으로도 조선시대 치킨, 포개처럼 따뜻하고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